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 3번의 워크숍이 진행되고 하나의 그 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별로 진행될 건데 이 테이블별로 이렇게 조를 묶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거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요거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길게 계속되는 거 아시죠? 네, 길게 계속되는 거 아시죠?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거기 금융 코칭 일정 안내 보시면 5번 정도, 그리고 총 코칭 페스티벌까지 하면 6번 정도 더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친해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PPT도 다 빼고 서로 대화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얘기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알아가기도 하고 아직 저도 이제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서로 아마 이렇게 다 친한 것 같은데 다 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어색하지만 좀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칭이라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답을 얻고 성장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얻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학교 수업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좀 힘든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같이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정확히 9시 23분이잖아요. 그 다음 강의 시간이 10시 30분인데 맞죠? 10시 40분이요? 네, 그러면 네, 10분 휴식이니까 10시 반인데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오전에 하는 그거를 제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오전에 다 이렇게 막 뭔가 어수선하고 피곤하고 막 요즘에 대학생들 9시 반 수업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 이해하는데 근데 그것도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9시에 막 가자가지고 강의를 시간으로 짜가지고 오 도전인데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또 이제 열심히 네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스텝 1 네, 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기 이름 꼭 적어주세요. 앞에 또 이거 아니요. 네, 여기 앞에 맨 앞에 자기 성함 적어서 네, 꼭 챙겨가세요. 제가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면 강의만 듣고 집에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적어서 자기가 들고 가라 이거예요. 알겠죠? 적어서 들고 가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융이나 뭐 이런 수업을 들을 때 또 그런 걸 배울 때 이 기초적인 용어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수업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알고 진행한다 하니까 유튜브 강의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기초적인 거는 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다뤘거든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씩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죠? 네, 옆 사람 다 쓰셨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3번 정도 얘기해도 안 쓰는 분 꼭 계세요. 저기 아직 안 써서 지금 쓰고 계세요. 쓰였어요? 요새 존님 쓰였어요? 예, 맞아요. 해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해서 이게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물어보고 쓴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인생 설계와 재정 관리의 필요성인데요. 조를 어떻게 할까? 여기 이렇게 낸 분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네네네 목사님 참 그리고 이렇게 네 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알아서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네 분, 네, 요렇게 네 분, 요렇게 네 분, 요렇게 네 분.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네, 괜찮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너무 어,
지금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네 같이 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 설계랑 재정 관리랑 항상 같이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다 물물 교환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있으면 너한테 주고 너가 나한테 주고 그래서 물물 교환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 물물 교환 대신에 화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 잘 사는데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삶이 반복되는 게 우리 지금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알면 이렇게 인생이 조금씩 더 이렇게 기대하게 되고 잘 살 수 있는데 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고 대학교 이후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저조차도 한 20대 후반 30대쯤 됐을 때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앞으로 평생 엄청 힘들게 살겠구나. 그래서 30대 30 정도 됐을 때 20대 말부터 좀 생각을 해야겠다 해서 이런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지금은 가난은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난과는 좀 벗어난 삶을 살고 물론 지금 또 위태위태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재정적인 것들을 좀 관리해서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아이도 낳고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출생하고 뭐 했는데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으면 와 큰일이다 하면서 이제 지금 막 이제 열심히 돈 벌러 어디 막 가야 되는데 또 제 일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미 많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후회하는 삶이 반복되는 땡땡땡. 이 땡땡땡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사례를 갖고 오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우리 그 오전에 여기서 목소리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아직 안 친하구나, 그쵸? 우리 네. 알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 문단만. 네. 땡땡땡 학생은 중학생 시절 IMF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빚 보증으로 인해 집을 팔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단칸방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었고, 땡땡땡은 미래에 대한 생각은커녕 현재를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땡땡땡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산다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음, 혹시 이렇게, 오, 좋아요. 저런 자세.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문단 읽어주세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생이 된 땡땡땡에게 행복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학습 지도 및 가해를 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며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사는 등 즐거운 하루를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우리 전사님 읽어주세요. 목소리 좋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을 졸업할 무렵이 되자 계속될 것만 같았던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취업을 하고 준비를 할 무렵 땡땡땡은 또다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거주를 위한 숙박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자신에게는 없었고 오히려 학자금 대출 등 빚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좋아요. 이게 이제 뭔가 땡땡땡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숨이 나옵니다.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왜 더 힘들어만 질까? 네, 여기까지. 마지막에 포인트네. 뭔가 마지막에 그쵸? 임팩트 있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임팩트 있게 잘 읽어주셨어요. 네, 이제 이렇게 요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 사례거든요. 대학생들의 근데 요게 이제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 질문 1에 한번 적어보실까요? 땡땡땡 학생이 만약에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볼까요? 네? 뭐라고요? 네. 혹시 용어나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네, 얼마든지 질문해 주세요.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아, 했었어요. 지금은 취업하고 좀 이렇게 앞으로 잘 살았는데 이제 그때 네. 네네 맞아요. 아, 현재 상황은 이건 좀 과거에 현재는 좀 좋아졌어요. 음. 아, 지금 나에게 이분 상황 요 상황의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와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의 스토리예요. 어떻게 알았지? 아, 이게 사례를 갖고 오려면 동의를 구하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개인정보라서. 근데 이제 가족 거. 뭐라고요? 아, 여기 연자는 다르다. 적어보세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저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20대 후반에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너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는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부모님이 막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이제, 그래서 졸업할 때쯤 돼서 졸업은 어떻게든 그래도 버티면서 잘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막상 취업하고 좀 준비하려니까 이게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어쩌지? 그래서 뭐 이렇게 새벽 예배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했어요. 금식은 안 했어요. 아, 네,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금식은 저는 금식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아, 금식했으면 아, 근데 놀라운 일들도 많았어요. 새벽 예배도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했을 때 또 떨어지는 그런 그 은혜들도 많았는데 뭐 그거는 그렇고 적으세요. 네, 이건 지금 이게 안 적고 빈칸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적고 네. 네네 1번 적었으면 네 1번 한번 그 원래는 이제 발표하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친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지금 다 공교롭게 다 둘둘 셋 이렇게 앉았는데 네. 거기 혼자구나. 이쪽. 자, 나중에 조별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2번 같이 적은 다음에. 네. 네, 이 학생에게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아, 회철이요? 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한번 적으셨으면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우리 여명 형제 다 적으셨죠? 1번 뭐라고 적으셨어요? 화이팅! 화이팅! 끝! 세 글자.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명 형제 이렇게 오면 화이팅 다 외쳐주세요. 화이팅! 두 번째 뭐가 적으셨어요? 학생에 필요한 게 있다면.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좋아요. 좋아요. 네. 또 혹시
되게 진지하게 잘 적으셨는데 성함이 네. 김. 네, 저는 김홍규라고 합니다. 네네. 저는 일본은 일단 그 돈을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네. 먼저 물어보고 음. 그 우선순위 정해지면 필요 없는 거 과감히 버리고 네. 이제 여행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산다고 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네. 일단 1번이었고요. 2번은 나가야 될 돈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선순위 네네. 높은 돈들 그거 그냥 먼저 다 내거나 빼놓고 그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라고 그냥 좀 무난하게 싶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또 혹시 뭐 있나요? 네. 좋아요. 1번. 네. 취업 장려 맞아요. 저런 거 제도 지금 중요하죠. 국가에서 다 주는데. 필요한 것은 정보다. 맞아요. 정보도 엄청 중요하죠. 그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자기소개서도 봐주고 뭐 면접도 도와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정보가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또 사회복지망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네 이렇게 이야기 됐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다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여기 테이블에서 세 분 중에 한 분 갑자기 다 땅을 보기 시작. 네. 네,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취업 장려금처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말해줄 수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한번 가봐라라고 이제 그것도 준비했고, 그리고 저는 조금 감성적으로 가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대출도 능력이야. 대출 받아서 해본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과외를 하나 더 늘려보는 건 어때? 라고 네, 네네. 말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되게 생각들이 다르죠? 네. 또 혹시 마지막으로 네네. 길게 적으셔가지고 네. 길게는 안 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든다면 도울 수 있는 지인 단체 뭐 이런 거 소개해 줄 수 있고요. 이제 뭐 센터도 될 수 있고, 뭐 교회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삶을 통한 이제 자기도 이제 겪었을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한 사례,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네. 이제 이것 또한 겪어야 되는 거. 이렇게 사례를 겪었으니까 그것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 네네. 학생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일단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 네. 안정. 고급 용어인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희망을 좀 주고 신심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필요한 생각합니다. 것 네, 마음까지 필요하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좋은데. 네네. 좋아요, 좋아요.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들고. 아르바이트비에 몇 프로를 적금하고 응. 몇 프로를 현금으로 두고 세 개로 나눠요. 네? 그럼 세 개로 나눠요. 적금 하나는 적금, 하나는 현금, 하나는 그냥 생활비 쓰고 네네. 생활비 다 떨어지고 불안해도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금? 적금 있고 현금이 방에 있고 하면 좀 뭔가 지금 언젠가는 그렇게 큰 안정감을 돈이 느끼고 있긴. 한 달에 한 번. 우선 여기 그 돈을 의지하는 돈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까 다 말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멀지만 빛이 없고 그냥 제가 이제 숙박비랑 그다음에 내 휴대폰 요금이랑 밥 먹는 거랑 대학교 등록금 조금 보태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벌어서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국립대를 다녀가지고 등록금이 싸긴 썼지만 이걸 다 내고 나니까 남는 용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라 놀자, 가자. 인생은 경험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그 후회는 안 돼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지냈고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조금만 좀 더 생각을 좀 잘해볼 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이 없다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제 이제 그 아는 목사님네 부부랑 이제 제가 은사로 생각하시는 분을 식사 대접하러 저한테 뭐가 생겨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식사에서 밥 먹는 그 비용이 인당 25,000원짜리였어요. 옛날에는 밥을 25,000원짜리 어떻게 먹지? 대학생 때는 막 제가 학식 먹을 때 2,500원이었거든요. 25,000원 밥을 어떻게 먹어요? 막 손 떨리면서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25,000원 되는데 이게 비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네. 먹는데 별로 안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변했구나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집을 계약을 했는데 집을 네네 대출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집을 계약해요. 하는데 집을 계약하는 단위가 억 단위예요. 억 막 하니까 한 1, 2만 원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갖고 있는데 1원 쓰면 1원 더 쓴다 안 쓴다 이런 느낌이에요. 억에서 10,000분의 1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1억, 2억 막 이렇게 대출하니까 막 10만 원, 5만 원 이런 것들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10만 원 다 먹고 어쨌든 제가 어쨌든 그걸 받은 거니까 이렇게 되게 생생내는데 근데 뭐 그래도 이거 25,000원, 3만 원짜리 밥인데 되게 비싼 건가? 라는 생각으로 집에 오면서 아내랑 야 우리가 근데 진짜 쌤심이가 되게 뭔가 생각이 바뀌었다. 한 1, 2억, 2억 막 없어지면 대출해가지고 막 해서 어차피 내 돈은 아니잖아요. 대출한 돈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저희도 이제 LH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잘 넘기고 대출도 이제 다 없는데 그렇게 한번 경험하니까 어때요? 이것들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50만 원, 60만 원 이런 것들도 그냥 큰 돈 아니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커진 다음에는 요 작게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학생 때 제가 그래서 이제 돈이 생겨서 대학교 때 이제 돈을 막 벌고 막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생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맨날 싼 거 먹다가 자 우리도 비싼 거 먹으러 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사고 야 옷도 좀 사자 해서 옷도 막 사고 막 야 택시 타 이러면서 막 매양에 택시 타고 야 여행 가 해서 여행도 가고 막 했는데 근데 그것도 다 모아서 이제 가긴 갔는데 나중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를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거죠. 대학교 때 너무 그게 없다가 있으니까 확 열린 거예요. 없다가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큰 상관없는데 없다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모든 대학생들이 또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이 나중에 직장에 가서 직업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다 아르바이트에서 100만 원 넘게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못해도 한 보자 정석이 한 180 세후 벌거나 아니면 정말 많이 벌면 한 3, 400 대기업 가면은 그래도 한 400, 500 정도 벌어요. 한 달에. 네. 근데 그렇게 벌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한 80만 원, 70만 원 벌고 막 10,000원짜리 밥 배달 막 이렇게 억지로 아껴가지고 쿠폰 막 뒤져서 3,000원짜리 쿠폰 막 쳤는데 그렇게 살았다가 갑자기 내 돈이 5배, 6배 커지잖아요. 막 쓰는 거예요. 막 써요. 막. 야 어차피 뭐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버는데 야 이제 밥 치킨 10,000원짜리 먹지 마. 야 이제 BBQ 치즈볼까지 다 먹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없다가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에 대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취업해서 첫 직장 잡으면 명품 그 백을 사는 거. 자매들은 백이 그 하나에 샤넬 뭐 코치 뭐 이런 것들을 사잖아요. 이게 한 몇백만 원 하는데 그거 하나 사는 게 목표래요. 일단 한 3달, 4달 벌면 살 수 있거든요. 한 3, 4달, 5달 이렇게 벌면 그거를 그냥 200, 300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가서 나도 샀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막 뼈 빠지게 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내가 이렇게 참았던 게 확 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대학교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막 용돈 막 10만 원으로 책 어떻게 살까 하다가 막 이렇게 돈이 막 생기니까 야, 사. 야, 다 해. 막 이렇게 되는 거. 다 사주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땡땡땡이 만들게 된 습관들. 네, 요것도 읽어봅시다. 아, 이거를 얘기한 다음에 이게 사실 저였습니다라고 공개하려 했는데, 다 공개돼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우리 한번 또 여기 쪽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제 여기 두 분이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땡땡땡은 결국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지만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셀 모임 때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을 마친 후 선배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는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써? 너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돼? 이제 옆 사람 주고 이제 대답해 주세요. 연기해 주세요. 글쎄, 대략 80 정도 버는데 다 나가. 오, 잘하시는데? 방금 성우 맞잖아요. 약간 부연동아 그런 방송 듣는 줄 알았어요. 네. 계속 하나요? 네네. 이제 제가 네네. 두 분 대화하는 거예요. 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랑 너가 자유롭게 쓰는 돈 정도는 구별해야지. 혹시 저축은 얼마큼 해? 다 나가서 저축은 아예 꿈도 못 꿔. 돈을 적게 버는데 어떻게 저축을 하지? 선배를 통해 땡땡땡은 후에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 알았을까? 휴, 그렇지만 이제 너무 기대되는걸? 다행이다. 네. 너무 유치하게 써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써도. 근데 이게 동화 같지만 네, 되게 사실적인 걸 좀 가미해서 만든 건데, 근데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성공하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책도 막 엄청 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공부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고 나중에 늦게 열심히 했어요. 가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막 굽이굽이 돌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공부해가지고, 야, 우리 지금 가난한데 벗어날 수가 없구나. 어떻게 벗어날까? 대기업에 가면 돈을 많이 버니까 대기업 가야겠다 하니까, 대기업 가려면 어떻게 할까? 대학교를 잘 가야겠구나. 대학교 잘 가려면 어떻게 할까? 공부를 해야겠구나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지금 또 약간 이게 저의 삶의 약간 자부심일 수 있는데, 그때 돌아가도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논 것도 진짜 열심히 놀고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물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 고민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사는데 왜 없지? 이렇게 허탈감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막 열심히 다 했는데, 열심히 살고 다 했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내가 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크게 저한테 좀 찾아왔어요. 왜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진짜 기도하고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했는데, 그런 많은 실패 어려움도 극복하고 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는 영원히 벌써할 수 없나? 내가 너무 금식기도 안 했나 이런 생각. 내가 너무 세상적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고, 다 힘든가?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셀 모임을 했던 제가 그때 세가족마을 디렉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누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돈을 어떻게 해?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고 생활비를 어떻게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들었는데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땡땡땡 학생이 선배에게 들었던 지혜는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혹시나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걸 제가 20대 후반 때,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20대 후반에 원래는 대학교 졸업하고 적으면서 들으세요. 아, 멀티가 힘들죠? 듣는 사람만 듣고. 20대 후반에 이제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 한 거예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막 이제 대기업 가고 막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 더 이렇게 돈이 없는 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가려면 다시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서울 올라가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중에 돈은 없는데 방 보증금 몇백이라도 모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열심히 막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어떡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어떤 지혜를 들었을까요? 네, 생각나는 거 다 적어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도 적어보세요. 나에게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적어보고 나눠봅시다. 봤어? 오. 네, 엄청 생소한 분위기인데 원래 막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이랑 막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지금 다 자기 거만 이게 안 친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직 여기 다들 이렇게 모범생들 막 모여 있는 건가? 오, 좀 놀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막 너무 이게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막 정답을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생각을 적고 생각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 둘 이렇게 앉았잖아요. 두 분이서 한 번씩 얘기해 보실까요? 서로 여기는 같이 얘기하겠다. 네네. 네. 친해지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이름 모르면 이름도 좀 물어보고. 네.
이제 한 3분 정도 더 있다가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서로 계속 나눠보세요. 다 하셨어요, 벌써? 오, 여긴 빠르구나. 이게 서로 다 이렇게 생각들이 다 정립이 이미 다 되셨가지고 빨리빨리 된 것 같고. 네, 네, 3분 정도 더 이야기 서로 나누시고. 오, 자연스럽게 조용히 되네요. 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친한 관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 질문을 물어보라 하잖아요. 딱 그 질문 얘기하고 그동안 이제 안고 나누고 서로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 거. 친하면 계속 그 다음 얘기. 오늘 점심 뭘까? 뭐 이제 너는 어디서 왔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질문만 끝나고 다들 이렇게. 그렇죠? 네. 혹시 그 파트너 이야기 중에 좀 특이한 거 있었다. 이야기 하실 분 있나요? 파트너 이야기 아니면 너무 좋아서 이건 좀 소개해주고 싶다. 없어요? 네. 뭐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말고 오늘 특별히 공부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제가 전혀 은혜가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았는데, 네, 갑자기 손을 드셔가지고. 네네. 맞아. 네. 오픈하셔도 괜찮습니까? 네네. 네. 나만 써서야 돼.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한 달에 그저 기초생활수급이 한 60만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조금 이제 더 들어오는 거 조금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보니까 이 친구가 아니죠. 목사님하고 같은 이 친구 편하게 하세요. 네. 그때는 네. 목사님도 아니었고 그냥 네. 남부랭이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 한 달에 돈은 얼마나 버냐? 너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돼? 그 80 정도 버는데 다 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60 정도 받는데 배로 나가. 예, 이런 이제 배 이제. 예. 근데 솔직히 그게 이제 행복한 줄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밥 먹는 것도 뭐 한 번에 80만 같은 건 뭐 우승. 그러니까 이 들어온 돈보다도 그저 훌쩍,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뭐 며칠 동안에 이렇게 쓰는 정도가 많았는데,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좋은 건 좋은 건데 이제 계산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뭐 부족함을 느낀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오늘 지금 이거 코칭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도둑놈이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이제 나더라고. 이게 막 받았으면 거기 이제 상응하게 잘 다루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턱대고 내지르고 그냥 그저 감사하다고만 하는 정도? 예, 이래서 이거 코칭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서 제한테도 주시는 그거를 잘 사용해야 되는, 이게 제가 도둑놈이 아니라 너 이제 내가 5개를 줬으니까 5개를 더 재창출해내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해봤습니다. 예. 이거 그냥 맞춰도 되겠는데요. 맞춰도 되겠는데. 네. 이거 다음에 혹시 또 말하실 분 계세요? 네. 너무 막 이렇게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이야기 하셔가지고 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그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디로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몰라서 또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마이너스 되면 기도하면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똑같이 이제 그 돈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요새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써야 된다고 마음을 좀 주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어떻게 더 써야 할까, 어떻게 더 저축을 하고 어떻게 더 쪼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더 이로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사실 여기를 왔고, 만약에 이제 제가 지혜롭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사실 제가 당장은 살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돈으로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 들어오니까 그 나라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저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이게 정부 돈을 또 받는 거니까 또 그게 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는 그냥 기도하라고 할 것 같기는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 네. 그 도움이라는 게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해줬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신 거죠? 되게 좋은 마음이시네요.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인생 설계와 재정 관리잖아요. 그 우리가 뭐 가난을 벗어나자, 부자 되자 이런 것은 그 선교사님이 일단 학생 모으려고 일단 집어넣은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자. 근데 그것의 가장 구체적 목적은 관리예요, 관리, 재정 관리. 근데 이 관리가 왜 관리가 필요하냐인 거예요.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그 모든 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죠. 돈은 내게 들어왔지만 내가 막 쓰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쓰고 돕고 또 때로는 나의 생활과 행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보자라는 관리의 필요성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도 하지만 그 많이 들었던 그 강사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건데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관리가 필요하다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반대죠. 부자면 부자일수록 관리를 더 잘하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어떻게 했는지 설계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인성 설계를 이제 넘어갈 건데 언제 받아봤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이런 고민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수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수학 통계학부를 졸업해서 수학 전공으로 졸업을 했어요. 제 주변에 다 취업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금융 쪽으로 가요. 은행, 금융, 그다음에 회계사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학교 수학 선생님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다 가는데, 그리고 학원 선생님, 강사로도 많이 가시는데, 근데 이제 제 선배들 중에 취업을 금융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 설계도 배우고 하는데 그분이 와서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야, 그딴 거 필요 없다. 인생은 한 방이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실제적으로 매달릴 데가 없어서 기도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 은혜가 많았지만 진짜 당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새벽 예배를 그때만큼 열심히 한 적이 없었는데 새벽 예배를 가서 받았던 은혜도 많아요. 그 새벽 어떤 거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걸 계속 하면서 이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또 저는 가르치는 게 생계니까 이게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학생을 다 받은 거예요. 엘리트를 받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받고 들어오는 걸 다 받다 보니까 이제 문제아들이 저에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들. 그러니까 막 통제 안 되고 부모님 손에서 벗어나고 학교 막 적응 못하는 애들이 저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생기니까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끊기면 또 저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 붙잡고 했는데 이게 약간 뭐랄까 잘 된 거예요. 애가 갑자기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막 소문이 나는 거야. 야, 우리 애도 맡기자, 우리 애도 맡기자. 야, 제가 앉아서 공부를 한대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들어온 것들이 많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다 졸업하고 부산에서 정리하고 울산으로 왔거든요. 울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새벽 예배 갔다가 아 이제 어떡할까요 하고 이제 진짜 근데 이제 취업을 하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그냥 먹고 살면 되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울산에 집이 있으니까 자 다 쓰자 하고 막 다 쓰고 이제 울산에 와서 취업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가려고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더 배우려고 하니까 서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신학대학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런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창 잔고가 딱 10만 얼마 남아 있었는데 수련회 비용 내고 옆에 애가 수련회 못 가가지고 공사장 가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가난한데 무슨 공사장이냐 기도하러 가자 해서 내가 내줄게 이러면서 먼저 그 10만 원 중에 제가 그때 너무 고민했어요. 이거 낼까 말까 모른 척 할까 하다가 내주고 딱 2만 원 남고 이제 새벽에 기도 왔는데 어떡하지 하고 나오는데 진짜 이거 저의 그 큰 간증인데 나오는 날에 딱 우리 그 청년부 부장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쟤네 형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다가 지금 신앙대원 준비하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고 사실 이렇게 있습니다 했는데 그 울산에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울산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비행 청소년 애들 계속 해준 걸 본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밑에 집에 우리 교인인데 엄청 부자고 잘 사는데 그 비행 청소년 있는데 나한테 학습 지도를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소개.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가서 소개받고 그 과외는 되게 좋은 게 가면 선불로 받거든요. 바로 다 받은 거예요. 그 주 금요일 때. 역시 하면서 근데 이제 딱 그때 깨달은 게 들어왔다고 쓰지 말고 모으자 어떻게든 잘 하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삶에서 막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80도 안 되는 돈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관리를 잘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11조 냈다고 뭐 헌금 냈다고 이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줄 때도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낀 거예요. 그 수련회 못 가는 친구들을 내가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 내가 돈이 많으면 물론 좋죠. 그런데 이런 거 듣는 분들 중에 정말 부자거나 정말 가난하거나 딱 이 두 분이 말고 있더라고요. 가운데 분들은 거의 그냥 안 듣고 그냥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이렇게 어제 그 강의 오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오늘 또 이제 점심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관리를 잘해서 이제 여기 위에 이제 계신 분들이고 이제 선교사님이랑 저랑 뭐 이렇게 여기 목사님의 요쪽 나이는 다 이렇게 밑에서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근데 관리는 1달란트든 10달란트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첫째 날 배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생명이 있는 건데 그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이 관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 관리가 우리의 비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집 사고 행복하게 살자 이걸 좀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저는 사실 돈 진짜 많이 벌고 싶었어요. 막 진짜 막 땡겨가지고 막 그래서 막 개척교회 막 스타렉스가 없다 사세요 하고 뭐 교회가 없다 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제 오만이었고 저는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굴리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막 하다가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저는 근데 너무 가난해서 진짜 월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연봉 한 4, 5천 정도 벌고 한 3, 4년 하면은 한 7천 정도 되고 그걸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몇 억 모아서 집을 빨리 사고 그래서 우리 집도 사주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가 되면서 그걸 좀 내려놨거든요. 이제 이 길은 이제 진짜 종교인의 길로서
많이 벌고자 하도 이렇게 버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막 뭐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는데 막 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어디 가서 가오도 안 서고 막 이러면서 되겠냐. 근데 사실 상관없잖아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는 거예요. 없으면 수축되고 청년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신방을 가는 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외출되고 돈 나갈까 봐. 그래서 왜 이걸 자유하지 못할까? 왜 여기서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이게 나에게 목회자 되기에 너무 큰 장애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연단의 시간이 길었어요. 이렇게 신대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여기 분들처럼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게 확실하다. 근데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까지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없어지면 벌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또 맞는데 그건 그거고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된다 해서 이제 저는 열심히 벌러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균형을 좀 잃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분명히 채워주시는 거 있지만 내가 관리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그게 비전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근데 제가 재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게 되고 밥 없는 친구들에게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물이 필요한 친구들 선물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관리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뭐 성경책에도 많이 나와 있죠. 가난한 가부와 또 고아와 객을 도우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울 것이냐? 많이 벌어서 많이 주는 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내 것에 있는 것 중에 그 마음인 거죠. 뭐 헌금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11조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10분의 1만 하나님께 내면 너가 나에게 전부를 주는 것처럼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유가 다 있다는 거죠. 헌금을 내가 하나님이 전부를 내야 전부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치고 또 10분의 1을 통해서 남에게 도우면 그것으로 너가 전부를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비전과 꼭 연결되면 좋겠어요. 그냥 막 잘 살아서 막 그래 행복하게 집 사고 막 해서 여행도 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어제 봤죠 외의 부분이요. 이걸 생각하면서 옆으로 인생 설계와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한번 봅시다. 근데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의 그 99%가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커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위기다. 막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떡하냐.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단계 막 이런 걸로 막 가는 거예요. 코인 투자, 주식 투자하러 막. 그래서 옆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나와요. 막 나와서 여기 이렇게 용한 게 있는데 요거 투자하면 이러면 사람들이 막 혹해서 없는 돈도 꺼내가지고 막 가는데 그런 거와 달리 이제 인생 설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기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맡겨주셨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저는 이 목사님과 이 전사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내가 퍼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들이 기대가 되니까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기대감이 없잖아요. 절대 못 내놔요. 진짜 못 내놔요. 근데 내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정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열매 맺으실지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저는 인생 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 재정들에 대한 부분들, 비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나 앞으로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펼쳐 가실까? 나의 최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해 가실까라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없잖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 기대할 수 있어요. 네, 이 약자가 강함이 되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부분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바뀌는 이게 성경적 원리인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 설계를 한번 적어봅시다. 옆에 1번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적어볼 건데요. 같이 적어봅시다. 10대 우리 다 지났잖아요. 이제 10대는 제끼고 20대부터 적어봅시다. 아직 20대 제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다 20대잖아요. 그렇죠? 20대 맞죠? 20대잖아요. 20대. 그러니까 20대가 남았잖아요. 네. 우리 또 다 마음은 20대 그렇죠? 마음은 10대지만 네, 여기도 네, 20대를 한번 적어봅시다. 내가 20대 때 기대하는 거. 기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부분들을 적어봅시다. 뭐 대학교를 가고 이거는 큰 비전이 아니에요.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것 말고 세부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20대 때 뭐 대학교를 가겠다. 뭐 그다음에 뭐 선교를 가겠다. 비전 트립을 하겠다. 다음 역에 기부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 20대 때. 그렇죠. 이런 거 해줘야 이제 다음에도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자 20대 한번 적어봅시다. 20대 부분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목표예요. 공부를 해서 뭐 학점을 어떻게 받겠다. 취업 준비를 하겠다. 20대. 네네, 성취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기대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들 중에 뭐 결혼, 그것도 좋죠. 그리고 그런 이벤트 생기겠죠. 결혼도 하고 뭐 30대 결혼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혼으로 살겠다 할 수도 있죠. 그리고 20대 때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싶다. 뭐 그다음에 뭐 어디 그 다음 역에서 주최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 다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것들 다 세부적으로 정말 세세적으로 적어보세요. 세부적으로 알겠죠? 뭐 열심히 공부하겠다 적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열심히 공부하겠다까지 좀 적어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나에게 또 큰 이벤트들이 생기면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결혼하겠다, 뭐 졸업하겠다, 대학교 입학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때쯤부터는 내가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20대 때 했는 거, 뭐 영어를 배워보겠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죠. 정말 세부적으로 적어보고 알겠죠. 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거는 너무 기본 베이스니까. 그건 너무 이렇게 평생을 걸쳐가 이룰 거잖아요. 20대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근데 막 너무 은혜로운 거,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성교 이런 거 말고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들도 한번 다 적어보세요. 돈 없어서 못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 적으세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것도 괜찮죠.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나도 적어야지. 빨리 적으세요. 네, 20대만 적으세요. 20대만. 네, 여러분 20대, 30대를 가장 많아야 돼요. 알겠죠? 20대, 30대 한 3개, 2개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50대, 60대 진짜 적을 게 없어요. 네, 20대 때.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해보실까요? 한비는 아직 20대가 아니라서. 네? 세계 일주 이런 것도 막 적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20대에 네. 1,000만 원 딱 모여진 상태, 통장에 1,000만 숫자 보고 싶고. 그냥 그대로 보고 싶고요. 네네. 20대에 1,000만 원을 모으고 싶다. 네, 제가 지금은 퇴사했지만 거기 다닐 때도 월급 받고 5일 뒤면 다 사라졌거든요, 그 돈이.
네요? 이거 레전드. 일단 관리비랑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사고 싶은 거 몇 개 사니까 이제 핸드폰도 고장 나가지고 이런 거 하니까 다 이제 그냥 지금 없어요. 통장에 아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취업을 먼저 하고 1,000만부터 뭐 최소. 네. 그리고 네네. 그냥 면허를 빨리 따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요. 네, 근데 그거는 30대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목표를 크게 가진다면 20대 차도 사고 싶고 오, 네네. 다음 역에 대한 건 없어요? 그리고요 아, 있었죠. 네. 차는 뭐고 네네. 약간 그 약간 강력. 아까 그 세부화를 네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이거 뭐 저축하고 고정 아. 지출 이거 따로 계산하고 막 이렇게 아까 그 네. 지혜 부분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몇 프로를 헌금과 그 다음 역을 위해서 오,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제가 우리 상당히 구체적이죠. 예, 집요합니다. 숫자 감각이 없어가지고 몇 프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100% 어때요, 100%? 100%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우리 엄청 빽빽하게 적으신 분도 계시고.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20대 연결해서 쭉쭉쭉 적으면 됩니다. 20대에 뭐 내가 운전면허를 탔다 하면은 30대에 차도 사고 싶고 또 이벤트들이 있겠죠. 결혼을 또 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면 또 대학원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학생들은 또 20대나 30대도 가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진짜 공부를 오래 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과정이 엄청 길더라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완난 약간 망설일 정도만큼 과정이 길어가지고. 네네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뭐 몇 살까지는 어렵지만 뭐 30대 하겠다, 뭐 40대 하겠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학비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해가지고 지금 학생은 다 갚았는데 뭐랄까 이게 진짜 과정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대학원 석사까지 다 졸업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여기 이제 분들은 박사학위 가시잖아요. 저는 박사는 나중에 가려고 일단 돈도 없고. 근데 뭐 아무튼 좀 그랬어요. 제가 생각했던 저는 20대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목회자 되기 전이었으니까 저는 이게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 농구, 스포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홈팀 응원하면서. 그래서 서포터즈 활동도 막 했었는데 제어의 꿈은 사실은 그 시즌권 끊어가지고 수요일이나 이렇게 항상 그 자리 VIP석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항상 저녁에 거기 경기 보러 가는 게 약간 꿈이었어요. 축구는 3월부터 한 10월까지 하고 또 농구가 한 9월부터 또 한 3, 4월까지 하거든요. 1년 내내 그냥 스포츠 보러 갈 거예요. 그게 이제 시즌권.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꿈이었는데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축구가 수요일, 토요일, 주일 열리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수요예배 있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시즌권을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게 제일 슬펐어요. 어쨌든 이런 소소한 것도 한번 적어보고 30대, 40대, 50대, 60대도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꼭 비전과 연결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막 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직업,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결혼, 그다음에 나의 그 뭐지 관계,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기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거죠. 그리고 혹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런 것도 좀 적어보세요. 네, 기부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몇 날 며칠에 몇 대쯤 얼마 정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정도도 좀 적어보시고요. 네, 우리 시간이 다 돼갑니다. 네.
네, 다녀오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30대 때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한 40대쯤에 자녀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뭐 자녀가 초등학교도 졸업할 거고 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결혼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차가 30대쯤 차를 샀다 하면 한 40대 중반이나 50대쯤 차를 또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거 세세한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다음 역이 그때는 좀 커질까 작아질까 모르겠지만 네. 커졌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네, 그런 것도 한번 적어 보세요. 물론 돈으로 돕는 거 말고요. 나의 비전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이게 생명을 나눠주는 삶으로 연결되거든요. 음.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도 20대, 30대 적어보세요. 저의 그 간증 같은 건데,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아까 20대 때 막 너무 힘들게 막 비행 청소년 애들 막 가르쳐가지고 막 대학 보내고 막 이랬댔잖아요. 그게 이 사역이랑 연결될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수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했는데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러고 사역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코칭 일을 계속 했잖아요. 코칭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코칭을 하니까 이제 우리 데이비드 정 선교사님 만나서 마침 이 코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코칭 일을 안 했으면 도와드리지 못했겠죠. 이런 교재도 안 나왔을 거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막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수업 듣는다 하는데 이게 다 코칭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돌아보고 다 해보고. 네.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이 없는데 일단 다 적으셨으면 이제 옆 사람과 대화. 이제 그 4명이서 한번 대화해 볼까요? 4명. 너는 10대 때 뭐 했니? 20대 뭐 했니? 30대 뭐니? 이래서 채워 넣으세요. 알겠죠? 들으면서 나도 저거 좋은데 하면서 채우고. 다음에 아이디어를 또 옮기면 될 걸로. 네, 이렇게 뭐랄까 공유 쉐어 이렇게 치팅하는 게 아니라 쉐어하는 거. 이렇게 4명. 네, 이렇게 4명. 그렇게 4명 하고 목사님이랑 어디 들어가실래요? 네. 우리 50대니까 50대끼리 하는. 알겠습니다. 네, 같이 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전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 일단 워크숍은 계속 얘기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워크숍을 마치고 이제 강의 또 듣고 쉬었다가 강의 듣고 또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워크숍 진행할게요. 일단 대화하시던 거 계속 하시고 자유롭게 이제 좀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